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보이는 사과밭이 4년차 사과밭이에요. 4년차 사과밭인데 제가 4년 동안 이제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이제 느낀 점, 어떻게 키워야지 유목을 잘 키울 수 있고 이제 좋은 과일, 이렇게 큰 과일 이런 거를 이제 착과를 시켜서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잘못된 부분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 그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4년 차인데 제가 1년, 그러니까 식재하고 첫 해 겨울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밭에서 처음에는 전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식재를 해가지고 올 겨울에 전정하는 거, 1월인가 그 정도에 전정하는 것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년 반 조금 넘은 것 같네요. 그래서 1년차 전정하는 거, 2년차 전정하는 거, 3년차 전정하는 거를 이 밭에서 다 보여줬어요. 참고로 지금 식재한 거는 M26 작은묘 미얀마 부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중대목 1000평 정도 하고 또 1000평을 이제 작은 묘로 식재를 했어요. 550평 되는 미얀마하고 한 400평 되는 이제 홍로 자홍이라고 그렇게 추가를 식재를 하고 또 5년차 한 250평 식재해서 이제 총 이제 한 2300~400평 되는 사과밭을 혼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전혀 이제 노번 얻지 않고 혼자 가족끼리 그냥 하고 있어요. 이제 참고하시고 이게 M26 작은 묘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중 대목도 이거를 이제 식재해서 키워보고 작은 묘도 키워봤는데 확실히 객관적으로는 작은 묘가 사과 품질도 좋고 사과를 키워오고 이런 과정도 훨씬 편해요. 이중 대목은 워낙 수세가 세기 때문에 정말 시비관리라든지 유인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은 한 3년차 4년차까지도 꽃눈이 안 와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같이 이제 어느 정도 한 10년차 경험이 있으면은 지금은 얼마든지 제가 컨트롤 가능해 가지고 이중 대목도 노출을 많이 한다든지 거름 비료를 적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작은 묘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할 수가 이제 지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초보자분들은 이중 대목을 하면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른데 부사 같은 경우는 작은 묘 M26을 이제 제일 추천을 해요. 그럼 수세도 적당하고, M9 같은 경우는 동해피해라든지 나무점이라든지 M26보다는 M9이 더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해야 되지만 제가 하나를 딱 고르라 하면은 부사 같은 경우는 M26을 고를 것 같아요. 작은 묘. 그러면은 이제 한 3년까지가 중요해요. 이게 사과나무는 유목이 품질이 좋고 색도 잘 나고 워낙 좋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차, 뭐 15년 차 이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3년까지를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항상 유튜브를 처음부터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항상 강조하는 게 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만 딱 유인을 해 놓으면은 그 뒤로는 유인하지 않아요. 저는 3년이 지나면은 유인을 하지 않아요. 상당 같은 경우 가끔 이제 새 순이 나오면 유인을 하지만 아래는 3년 차가 되면 완전히 완성이 돼요. 척지가 거의 영구 척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손이 가는 해는 2년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재한 첫 해는 어느 정도 그냥 할착 잘 되게 물 자주 주고 그 정도만 하고, 2년 차에는 이제 아상 처리도 해야 되고 가지도 척지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2년 차만 잘하면은 3년 차에 사과가 많이 달려요. 제 이 가온에서 3년 차에 수확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속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년 차만 돼도 어느 정도 수확량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3년까지만 유인을 하고 4년 차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인 손대지 않아요. 결과지 유인이라든지 척지 유인이라든지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10년차 이중 대목을 이제 전정 작업을 했는데 그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 대목이고 수세가 세고 10년 차고 이러기 때문에 왜 전정을 해야 되는지 가을 전정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작은 묘 같은 경우는 유목 때는 전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 사과밭에서 가위를 한 번도 가위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3, 4년 차까지는 착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도장지라는 게 없고 설령 도장지가 있어도 유효한 도장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 보이는 사과가 앞에 보이는 게 거의 올해 곽 크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거의가 한 7, 80%는 지금 300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무게를 떨어진 거를 이제 저울로 재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70% 이상은 300가 정도, 아니 300g 정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가량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과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도장지라는 게 잘 안 나오고 설령 도장지가 있어도 입수가 작은 묘 같은 경우는 이중대목하고 달라서 입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M9 같은 경우는 수세가 더 약하기 때문에 입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 정상적으로 착가됐을 때는 입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지, 입수가 너무 많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수관이 복잡하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가위질, 도장지 제거, 뭐 하계전정이라든지 가을전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3년차, 4년, 이제 상황에 따라서 4년차까지는 가위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동계전정만 하면 돼요. 동계전정. 이제 뭐 이렇게 사과가 이제 이렇게 착가가 돼서 이렇게 과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하늘로 이래 갔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걸 뭐 유인해 결과지로 유인 만들고 저는 그런 작업은 안 해요. 수평 척지를 수평 유인만 해놓지 결과지 유인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늘만 직립된 거 겨울 전정 때 이런 것만 자르면 돼요. 하늘로 솟은 거. 그래서 별로 손댈 게 없어요. 작은 묘를 잘 키우면은. 잘 키운다는 뜻은 수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비료 성분을 특히 요소라든지 질소 성분이 많은 것을 과도하게 토양에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도장지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서 착가량이 적다든지 냉해를 입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유목도 하계전정이나 가을전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착가된 그런 가원 같은 경우는 도장지 제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입수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과일을 비대하게 만들고 또 당분을 만들어서 사과를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또 잎이 있어야지 또 착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3, 4년 차까지는 제가 전정, 가을 전정 이런 걸 안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과 농사를 어떻게 초보자분들이 잘해서 실수 안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얼마 전에 이중 대목을 제가 가을 전정을 가감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특성, 사과나무 특성, 사과 가원의 특성, 그리고 이제 대목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착가 상태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도장지 제거를 하고 가을 전정을 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런 유목이라든지 작은 묘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중 대목 같이 이런 거를 척지, 연장지를 다 절단한다든지 조금 뭐 도장지성이 있다 해서 이런 걸 다 자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사과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가지에만 대표적으로 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양분을 만들고 이제 사과 비대를 하는 게 이 과대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과대제를 빼면은 잎이 없어요. 그러면은 척지, 연장지, 그러니까 척지 끝 이런 도장지성 이런 거에서도 새순에서 잎을 그 양분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3, 4년 차까지는. 그거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사과 그 가온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요즘 같은 경우 뭐 10몇 분 이렇게 올려도 요점만 얘기하라는데, 요점이라는 거를 뭐 수학하듯이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무슨 비료를 시비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떤 비료를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농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1년 동안 7, 8개월 동안 4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비료를 하고 그 과정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원 상태, 사과 상태, 착과 상태, 대목 상태, 그리고 사과나무가 몇 년 차인지 그런 거를 다 알았을 때 조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 과원을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제가 유튜브로 도움을 드리면 안 되고, 제가 경험하고 취득한 그런 거를 이 가온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론적으로만 뭐 아는 책, 잘못하면 잘난 척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여주려고 가온을 한 고를 다 보여주면 한 고를 다 보여주고, 저는 많이 얘기했지만 편집을 하지 않아요. 저는 15분짜리 영상을 올리면은 컷 편집 하나도 없고 그냥 15분 찍으면 15분 그대로 올려요. 다만 썸네일만, 제목하고 썸네일만 추가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 편집을 하고 이런 것도 힘든 것도 있지만, 가성비가 없고 뭐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제 영상이 좋은 면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나무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못 받아들일 수 있고, 왜곡된 제 가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걸 다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뭐 내일은 연면 11월 인상가리를 하면은 또 오늘 찍어서 그거를 올리고 빠짐없이 하나하나. 제가 하지 않는 건 안 올려요, 저는. 뭐 그러고 앞서가서 지금 뭐 겨울 전정을 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시기별로 이제 바로 제 영상을 보고 참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라고 저는 최대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4년차 유목 같은 경우는 색이 잘 와요. 재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과도 잘만 하면은 크고 대가가 나오고, 그리고 착색도 잘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뭐 유목도 잘못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실력만 되면 유목은 품질이 좋아요.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냉해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뭐 한 10년차까지는 정말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10년 넘었을 때, 8년 넘었을 때, 그럴 때 그때부터는 이제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요즘 밀식 재배를 많이 하잖아. 밀식 재배를 많이 하다 보면 밀식 장애가 무조건 와요. 첫 해 올해 심었을 때는 1m로 심었어요. 그러면은 첫 해 심었을 때는 너무 먼 것 같아요, 느끼기에. 더 좁게 심을 걸, 한 50cm로 심을 걸, 이런 생각을 다들 해요. 1.5m로 심으신 분들은 이제 첫 해 2년 차까지는 더 좁게 심을 걸.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한 5년, 3년만 넘고 벌써 4년이잖아. 여기 1.5m로 심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빈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가 1.5m인데 이제 척지가 거의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닿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바람이 잘 통하고 병도 적고 이제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뭐 1m로 심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척지 연장제를 자꾸 절단하든지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해요. 이거를 밀식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밀식으로 이제 심으면은 뭐 손댈 게 별로 없고 뭐 수고를 낮게 키우고 그렇지가 않아요. 밀식을 하면 할수록 수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척지를 옆으로 많이 빼지 않을 거면 위로 그 에너지를 위로 올려야 돼요.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렇게 해요. 이 나무 사이를 가깝게 하면은 옆으로는 가지를 못 나가잖아요. 나가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절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가 위로 가기 때문에 수고는 무조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안 가려고 위에를 절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가 망가져요. 완전히 1단 척지라든지 2단 척지가 망가지면서 꽃눈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양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는 영양분을 위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를 못 키우기 위해서 절단을 하고 척지를 막아주고 자꾸 이런 역할을 하면은 척지 안쪽이 결과지가 자꾸 2차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식 재배, 초밀식 재배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6년 이 정도 농사를 지보고 결정한 게 1.5m, 1.4m, 뭐 1.3m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옥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1.8m로 심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식재거리, 품종 선택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면 M26 무난해요. 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이게 부사 뭐 다른 시나노 골드 품종에 따라서 홍로 이런 게 시비 관리도 다 달라야 되고 유인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 하지 말라고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영상을 300 몇 개를 만들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면 검색해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렇게 사과가 푸른색이 아니고 화면상으로도 보면 노로스름 하잖아요. 이러면 착색이 잘 오는 거예요. 저 암나무 같은 경우는 벌써 붉은색이 저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과는 다 푸른데 유독 하나만 저렇게 붉은색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가신 곰팡이병이에요. 성목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르면은 아니 약간 붉은기 이래 줄무늬가 나오면은 100% 그거는 가시 곰팡이병이에요. 이제 딱에 보면 사과를 안에 씨가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10년 차 되는 사과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주기적으로 한 골 한 골 순찰 돌면서 뭐 탄저병 걸린 거라든지 갯무늬 썩은 병 걸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든 사과 이런 거 아까 얘기한 그런 가신 곰팡이병 걸린 거라든지 그런 걸 빨리빨리 나무에서 가온 밖으로 꺼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이제 많이 안 왔잖아요. 많이 안 와가지고 탄저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홍로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거의 이제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즘 이제 보니까 곁무늬 썩은 병, 올해는 탄저병보다는 곁무늬 썩은 병, 부패병 이런 게 조금 후기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제를 탄저병도 같이 해야 되지만 곁무늬 썩은 병, 부패병 위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방제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10년 차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가을 전정하는 거. 그거를 또 유목에 잘못 적용할까봐. 그러고 어떤 이제 구독자분께서 3, 4년 차 이제 유목도 도장지 제거, 가을 전정, 뭐 하계 전정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켜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차, 4년 차, 5년 차는 아직까지 가지 하나도 안 잘랐어요. 하계 전정 때도 뭐 몇 개 그냥 뭐 돌아다니다가 너무 정말 직립된 거 그런 거 세력지 이런 거만 한두 개 이제 뽑았지 손 안 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올 봄서부터 손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에 대해서는 결과지 유인 아무것도 손 안 댔어요. 지금 4년 차인데 3년 차까지는 2단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봄에 제가 유인 작업하는 거 영상을 올렸지만 이제 적과 작업할 때 저 책 상단에 적과 작업을 하면서 리프트를 어차피 타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제가 유인을 좀 몇 개 한 거 보이죠.
저는 위에는 저 최상단은 척지를 많이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저기가 복잡해지면은 밑에가 죽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 화면에 보이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밑에 최대한 1단을 착가를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이 나무 같은 경우도 1단에 정말 많이 달렸잖아요. 품질도 좋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성목이 되면은 위에를 척지를 저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척지가 발달이 되면은 밑에 꽃눈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척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상 처리를 해서 많이 이제 받잖아. 그러면은 유인을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저 최상단의 척지가 굵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 전쟁 때 그렇투기 두고 다 날리면 돼요. 아, 요 정도가 넘어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넘어 이제 척지가 굵다, 세력지다 하면은 시기를 놓쳐서 유인을 못 했으면 이제 봄에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유인을 못한 가지, 저기 하나 보이죠? 세력지 요런 거, 여기 보이는 저기 유인 안 한 가지 있죠. 저런 거는 저 정도 굵기면은 뭐 봄에, 내년 봄에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하면 되는데, 저거보다 더 굵으면 그렇투기 두고 없애면 돼요. 그러면 다시 순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면 위에는 심플해지고 최상단은 심플해지고 위에는 꽃눈이 잘 오고, 그래서 밑에를 많이 착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오지, 위에를 자꾸 위에 착가를 많이 시키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단, 2단을 많이 착가를 시킨다는 거 이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제 수확하려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자주는 안 올릴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앞으로 할 거는 뭐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방제는 이제 마지막 방제 이제 9월 말 정도에 그 살충제, 그러니까 벌레들 이런 게 가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살충제 방제는 잘 해야 돼요. 탄저병, 근무성병 이런 게 없어도 요즘 고온이고 하다 보니까 9월 말까지는 방제를 철저히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1월 첫째 주, 두 번째 주 이렇게 항상 수확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뭐 태풍 이런 것만 오지 않으면은 수확 시기까지는 별 탈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사과밭에서 해야 될 일은 칼슘제 한번, 인산가리 연면 시비 한번, 염화칼슘 연면 시비 한번, 인산가리 연면 시비 한번, 이러면 끝나요. 그리고 다른 저는 착색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인산가리 그냥 비료로 그냥 착색제를 대신 이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과를 만들고 거기에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저 생각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색깔이 안 나더라도 뭐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걸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고 최대한 뭐 양심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은 하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제초제를 그 바스타, 저는 뭐 잎만 죽는 바스타를 좀 사용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만 사과나무 밑에만 청정 재배하느라고 바스타를 한 두어 번 정도 쳤어요. 그러고는 6월 달부터는 예초기로 다 깎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저 하단에도 제초제를 사용해보고 이제 청정 재배도 해보고, 그렇게 풀을 키워서 초생 재배를 해보고 청정 재배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초생 재배를 전체가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 제초제 바스타라는 게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5월 달까지, 5월 말까지만 한 두어 번 정도 사과나무 밑에만 제초제를 치고, 여기 이제 열강 폭로는 1년에 뭐 한 번도 제초제를 안 치고 풀 다 깎을 생각이고, 사과나무 밑에도 6월 달서부터는 지금 올해도 다 깎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힘이 되는 한 최대한 뭐 좀 좋은 그런 이제 뭐 나쁜 약은 안 치고 최대한 이제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직거래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공판장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또 호르몬제를 쳐가지고 사과를 크게 키우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뭐 돈은 수익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하지 말아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게 뭐 돈 벌라고 사과 농사도 짓는 건데 시장에서 원하는 사과를 만들어야죠. 그게 농민은,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맞추는 거예요. 큰 사과를 좋아하고, 큰 사과가 경매장에 가면 비싸고, 색이 잘 나면 비싸고, 그러니까 호르몬제 뭐 예를 들어서 비대제를 치고 또 색 잘 나는 착색제를 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이제 가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제 사과를 사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거는 이제 건강한 사과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항상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구독자님들, 회원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